우리라는 게, 한국어의 우리라는 게 나하고 너, 그러니까 1인칭하고 2인칭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까 그 보여주셨던 자료에 있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중국 쪽 연변을 배제한 남쪽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함을 하게 되면 이제 3인칭 우리라는 것은 항상 나하고 너니까 나하고 너, 나하고 너 이렇게 해서 네. 이제 3인칭을 배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연변족이 배제된 남한 사람들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연변하고 북한하고 한국을 같이 묶어가지고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연변에서는 조선어라고 그러고 북한에서도 조선어라고 그럽니다. 이제 남쪽에서는 뭐 한국어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도 그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국인 코리안 피플 코리안 피플이 우즈베키스탄에도 있어요. 이제 네네. 그분들은 고려어라고 그래요. 고려어. 네네. 조선어, 한국어, 뭐 고려어, 뭐 이렇게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다 모여 있으면 이제 어떻게 칭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코리안 랭귀지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제 그 결의말 큰사전에서는 결의말이라고 쓴 게 민족이라는 개념을 가져가서 결의말이라고 쓴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게 이 코리안 랭귀지에 대해서 조선어, 한국어, 고려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라는 게 아직 공식적으로 합의된 건 없어요. 우리라고 하게 되면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만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말은 좀 제한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말 이거는 선생님의 논문에서는 우리말과 크를 정확하게 정의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말과 글은 한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셨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네. 제가 거기 발표를 하는 자리에 연변 사람도 있었고 북한 사람도 있었고 한국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네. 우리라고 말하면 이 세 부류가 듣는 사람 쪽에 다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코리안 랭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이라고 썼던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말이라고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하고 토론하면서 우리말이라고 쓰게 되면 한국어가 되겠죠. 네. 네. 제가 네. 잠깐 선생님께 질문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선생님, 저기 예. 우리말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혹시 언제부터 어디가 시작인지, 조선 시기 이제 조선 후기부터도 이제 그런 이제 우리말이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말이 원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구였어요, 구. 우리 띄어쓰고 우리 글 이렇게 하던 것을 붙여 쓰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구니까 뭐 당연히 오래됐겠죠. 오래됐는데 구니까 역사적으로 어원이 언제 처음 쓰였는가 이런 걸 찾지 않았습니다. 사전 만드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구였으니까. 우리 말, 우리 글. 지금은 아마 이제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혹시 북조선에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나요? 씁니다. 똑같이 있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게르만 큰사전은 편찬실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이제 네. 작년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네.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례라고 썼던 것은 뭐냐면 결례말이라고 썼던 것은 뭐냐면 조선말도 안 되고 이제 한국말도 안 되고 고려말도 안 되기 때문에 결례말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결례라는 것은 번역을 할때 대체어가 없습니다. 고유명사입니다. 그냥 결에 이렇게 보통 뭐 영어로 번역하면 코리안 피플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결에 저는 논문 쓸 때 결에를 그냥 음차해서 음으로 네. GYRA 이렇게 이제 썼던 거거든요. 고유명사처럼. 그래서
그 남한어, 북한어, 뭐 중앙아시아 쪽의 고려말, 뭐 연변 지역의 조선말 이런 걸 다 포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고심해서 정했던 게 결의말이었습니다. 예. 그 7, 80년대 한국에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할 때 민족이란 단어는 서양 학자들이 얘기하는 보수적 그 나치즘, 파시즘이 아니라 맞으면 박정희 전도한 독재 정권에 맞서기 위한 대항 이념으로 민족이란 단어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가들은 민족문학작가회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 민족문학을 번역할 때 네이션이나 내셔널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코리안 리터러처. 네. 지금은 한국작가회의라고 합니다. 한국작가회의를 코리안 리터러처인데 왜 민족문학 그랬냐면 남북한 문화 같이 얘기하려니까 민족이란 단어가 쓰인 겁니다. 지금 또 하나 진보적인 한국문학 연구자 단체가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저도 거기 회원인데 민족문학사연구소가 또 고민했어요. 민족이란 걸 뺄 것인가. 왜? 이렇게 다른 나라 학자들과 저기 한국, 중국, 일본, 뭐 러시아라든가 저기 미국이라든가 유럽 분들과 학술대회를 해보니까 민족이란 말이 바바라 생기면 바로 그 문제. 민족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갖고 있는 파시즘에 대한 그 오해가 있기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국제학술대회보다 한국 내에서는 민족 문학사란 말을 써야지 북한 문학 연구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문학 그래버리면은 그 평양 문학,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북한 문학이 아니라 조선 문학이에요. 조선 문학 연구하지 않고 그냥 한국 문학만 연구고 한국 문학이 한반도, 코리안 페닌슐라를 대표하는 걸로 오해가 되는 거죠. 거꾸로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평양 문학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만났던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학자들은 조선 문학으로 전체를 다 커버해서 한국 문학을 이게 남조선 문학이라고 또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렇죠. 뭐라고 짓는할 때 민족이 가바라라든가 다프너 같은 선생님들이 보기엔 당연히 문제가 많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단어 갖고는 부정적 의미가 있는데 아직도 한국의 학계에서는 제 나이가 지나가면 필요 없습니다. 저보다 젊은 학자들은 민족이라는 걸 싫어해요. 근데 아직도 제 나이 무슨 얘기냐면 정책 결정자들, 학회장이라든가 돈을 주거나 권력자들은 민족을 좋아해요. 단어를.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이라도 단어를 써야지 연구비를 줘요. 해체, 호스트 이런 말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디지털이란가 유튜브, 너튜브 이런 거는 돈 안 줘요. 그러니까 결정권자들이 여전히 70년대, 80년대 민족 통일 거기에 이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하는 아까 그 다프너가 얘기한 거라면 전공자들의 영역, 테러토리랄까 그 한국말로 밥그릇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깨는 게 저 같은 몫입니다. 해체 안 된다 그런 낡은 가치와 이때 중요한 전문 단어가 있습니다. 셀리는가 번역할지 꼰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말로 꼰대 들어보셨어요? Do you know 꼰대? 제 같은 나이가 그런 그 꼰대주의를 벗겨야지 민족 통일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의미를 벗기고 팩트 그 자체, 사실 자체를 복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일 민족이라는 개념은 안 쓰고 이가 다 통틀어서 어떤 그 카테고리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뭐 통국가적인 뭐 아마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뭐 통국가적인 한국 문학 뭐 한국 문학 쓰면 벌써 한국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통국가적인 뭐 코리안 문학 뭐 만일 이거 다 포함하려면 한국어로 된 문학을 다 그 포함하려면 어떤 그 개념을 쓰는 게 좋은지. 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요번에 처음에 이 학술 대회에 제가 제출했던 처음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코리언이라고 했다가 코리아라 그랬다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글이라는 단어는 다 합의해요. 한글. 한글이라는 단어는 결의말도 오해가 있고 아까 그 한용원 선생님 말씀처럼 결의말도 와닿지 않는데 한글은 중국과 조선족과 평양과 서울이 다 공이라는 말이에요. 네. 한국어나 조선어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한글 문학이라는 말을 썼더니 평양에서 또 조선문 문학이라 조선문 문학.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서울과 평양 사람들이 코리아라는 말밖에 합을 못해요. 이 존재가 뭐냐면 스포츠 경기, 체육 대회 할 때 코리아와 아리랑과 한반도 기 국가 상징이죠. 이게밖에 안 남는 거죠. 무엇을 써도 그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오늘은 얘기하지만 대립상을 만들어봤는데 정확하게 ROK는 대한민국이고 DPRK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러면 북한과 남조선이 아니라 한국과 조선이죠. 한국과 조선, 중국, 중국 내 조선적 자치주. 이게 세 축이죠. 그게 트랜스내셔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조선과 중국의 조선족 자치주 그래서 나라라는 말도 안 쓰고 축 세 가지 축이 있다 이런 말 축이란 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트랜스내셔널 하면서 네. 그들을 또 하나죠 유니피케이션 하지 말자 그러니까 통일을 서둘지 말자 저는 커뮤니케이션 소통도 소통 그러니까 네. 제가 논문 쓰고 결론이 뭐냐면 조선족 문학은 중국 문학, 베이징 문학과 평양 문학과 서울 문학과 연길 문학의 저게 소통이다. 통합이라 통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통로다, 채널이다.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통일과 통합과 이런 거를 쓰면은 권력자들은 좋아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나 학자 입장에서는 그걸 앞세우지 말고 저도 그렇게 20년 동안 앞세웠거든요. 통일만 많이 얘기했고 제롬 선생님과 만났던 2016년 드마한강 포럼에서도 제가 통일문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최미아 교수가 저한테 문화 제국주의자 같다 얘기를 했었어요. 평양에서 오신 그 역사 이 교수가 뭐라 했냐면 남조선은 왜 이렇게 통일을 싫어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하자면 평양은 아직도 통일에 대한 도덕적 강박관념, 그러니까 독일어로 뭐라 그러죠? 졸렌이라고 그러나요? 뭐 해야만 난다. 자인 졸렌 어떤 그런 해야만 된다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저같이 한국의 나이가 많은 70년대 80년대 교육받은 사람들이 민족은 통일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그건 신념이고 현실은 팩트는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민족이라는 단어를 빼고 한글 문학, 한글, 그러니까 리튼 코리안 글자로 쓰여진 근데 이거는 또 코리안인데 한글하고 한국어도 다 다르죠. 예, 다르죠. 예. 네, 저도 그때 뭐 기억납니다. 4년 전에 김성수 선생님하고 같이 그 토론 그 참석했는데 그때는 특히 그 평양에서 온 학자들은 정말 김성수 선생님의 말씀을 많이 비판했죠. 네. 그래서 선생님은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 조금 좀 중립성 있게 그거는 뭐 코리안 문학이라 수 있냐? 그러면 평양 사람은 아니다. 코리아라는 단어는 그거는 용어예요. 우리는 뭐 어떤 조선말 단어가 없냐? 네, 없습니다. 사실은 없죠. 그래서 이런 중립적인 단어가 없어서 그거는 아직 문제죠. 그래서 한영운 선생님 말씀하신 그 어휘 통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실 어떤 좀 뭐 필연적으로 아직 그런 용어가 없죠. 자기 나라 어떻게 부를 건지, 자기 언어 어떻게 부를 건지 이런 문제도 사실 좀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지 모릅니다. 아니면 항상 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항상 화내고 아니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화내고 항상 만족시킬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특히 4년 전에 그 토론을 참석했을 때는 그거는 새삼게
다시 좀 생각났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 통일위해서 독일보다 더 큰 문제 남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정신이. 아, 네. 지금 얘기한 디지털이란가 유튜브, 너튜브 이런 거는 돈 안 줘요. 코리안 문학이라 수 있냐? 그러면 평양 사람은 아니다. 코리아라는 단어는 그거는 영어예요. 우리는 뭐 어떤 조선말 단어가 없냐? 네, 없습니다. 사실은 없죠. 인사드리고 여러분 우리 다음에 한국에서나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나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